오늘은 중고 부동산을 리모델링 해봤습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약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를 직접 개조해보자는 취지로 현장 장인들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주 쾌적하게 지내고 있는데 솔직히 정말 대만족입니다. 저는 파타야에 온 이후로 콘도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오자마자 콘도를 개조해서 제 취향대로 꾸미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멋지게 실현됐네요.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이고 깊이 와닿는 순간입니다. 저는 기존의 콘도도 최신 신축 콘도도 그리고 이번처럼 오래된 중고 부동산도 모두 좋아합니다. 콘도 매니아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콘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실제로 좋은 매물을 발견했을 때 감동, 계약할 때 감동, 인도받을 때 감동, 그리고 방을 꾸밀 때 그 즐거움까지. 그렇게 여러 곳에 집이 필요해요? 이거 파실 건가요? 임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완전한 취미죠. 너무 즐거워서 멈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도 좋아합니다. 파타야에 와서 여러 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콘도를 좋아하는 만큼 차에 대한 애정도 큽니다. 일부러 클래식카를 구매해서 반짝반짝하게 복원하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요. 물론 서툴 수도 있지만 처음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서 그 과정이 재밌어요. 콘도도 자동차도 한국에서 좋아했지만 파타야에서 즐기는 건 100배 더 즐겁습니다. 좋아하는 건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해도 결국 멈출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있고 완전히 몰입해요. 왠지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즐겁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심이란 건 죽기 살기로 해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즐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필사적이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즐거운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즐길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맞아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감동과 기쁨을 나누는 걸 저는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진심을 몰입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통해 누군가가 공감하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요?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이 가장 즐겁다고 확신합니다. 가슴이 뛰고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 와우 대박 하는 그런 느낌이죠. 매일이 즐겁고 매일 와우 라고 감탄하게 돼요. 야 이거 봐봐 완전 멋지지 않냐? 진짜 재밌지 않냐? 그렇게 신나게 살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제 경우엔 제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주 공간과 숙소가 중요하죠.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동수단인 자동차, 오토바이, 기타 탈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쓰는 물건들, 그리고 역시 건강도 중요하죠. 운동, 수면,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자유. 아 맞다, 저는 자유를 정말 좋아해요. 자유 매니아라고도 할까요? 자유가 좋아요. 언제나 밝고 즐겁고 기분 좋게 상쾌하게 행복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중고 부동산 리노벨링, 신축이든 중고든 상관없이 데코레이션 그리고 리노베이션, 파타야에서 콘도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매물을 다뤘어요.
누군가와 살던 집이지만 처음 파타에 왔을 때 구입했던 곳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다시 임대할까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또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요. 이건 원하던 기회죠. 바로 리모델링 욕구가 솟구쳤어요. 좋아, 다음엔 어떤 스타일로 바꿔볼까? 또다시 텐션 맥스입니다. 덕분에 다양한 콘도를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 문은 바꿀 거고요. 그리고 이 창문도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벽으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그리고 이 집은 원래 부엌도 욕실도 없어요. 화장실 옆에 호스가 붙어 있는데 그게 샤워기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에어컨도 없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지만 원래 이 상태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옷장은 아직 상태가 괜찮아서 두기로 했어요. 분위기 있네요. 그래도 이 방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 틀에 박힌 대화 없이 진행해봤습니다. 이 과정도 전에 영상으로 올려둔 게 있으니 한번 봐주세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화이트 컬러의 부엌이 필요했는데 원하는 제품이 없어서 흰색으로 칠해주기로 했습니다. 화장실도 전부 새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 바꾸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이번 테마는 블랙 앤 화이트라서 수도꼭지도 블랙으로 선택했습니다. 온수기도 좀 더 강력한 제품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난번 경험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의 돈을 안 씁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얻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렴하면서도 좋은 물건 찾는 게 있어요. 그게 재밌잖아요. 바닥 타일도 그렇고 이번에는 여러가지 상상을 하면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제 직감으로 결정합니다. 아, 이거 좋다 라고 느껴지면 바로 구입해버리고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발코니 바닥은 이걸로 할까요? 이런 쇼핑을 하러 와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집안에서 필요한 물건은 대부분 살 수 있어요. 이건 문과 욕실 문으로 쓸까 합니다. 그래도 588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이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재를 선택해서 이미지와 컨셉이 정해지면 먼저 공사업체에 모든 것을 철거한 후 리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천장, 벽, 바닥까지 전부 깔끔하게 정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킵니다. 동시에 라자다라는 앱을 사용해 필요한 가구들을 차례대로 구입해 나갑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하지만 계속 나아갑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천장을 투톤 컬러로 칠하고 샹들리에를 달아봤어요. 그리고 TV, 보드, 다양한 램프 등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욕조까지 사버렸습니다. 발코니에 욕조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직 공사 중이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요. 저도 서둘러 진행 중입니다. 모두 바쁘지만 웃으면서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재밌습니다. 예상대로 재밌어요. 새 화장실, 새 벽, 그리고 이곳은 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자쿠지를 둘 예정이에요. 자쿠지가 딸린 발코니라니 멋지지 않나요? 여기에 샤시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 발주해 두었고요.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혼돈 속에서 어느새 TV 보드를 조립해버렸네요. 그리고 샹들리에 조명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란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그 낡았던 방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던 공간이 전자 도어락까지 장착이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자쿠지, 그리고 위에는 샹들리에까지 달아버렸어요. 에어컨도 지금 설치 중입니다. 주방도 새하얗게 칠하고 있고 냉장고도 구입했습니다. 옷장도 설치 완료. 이렇게 매일매일 공사 진행 상황을 보러 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그래도 공사 중에는 맥주를 사오거나 술자리를 가지면서 즐기다 보면 점점 구체적인 그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웃는 얼굴이 되어가요. 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공유하고 적용합니다. 이거 도착했는데 어디에 설치할까요? 여기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맞춰 진행하죠.
다운라이트의 개수와 위치도 정하고 가구 배치도 고민하고 모든 가구를 하나하나 직접 조립하는 과정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완성된 걸 확인해보면 어라? 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열리네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문을 새하얗게 칠해준 건 좋지만 왜 밖에서 열리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수정했는데도 여전히 뭔가 잘 안 맞아요. 문이 깔끔하게 닫히지 않는 느낌이랄까? 잘 안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직접 점포까지 가서 설치 견본을 확인해봤는데 잠깐 이거 금속 부품 위치가 잘못됐잖아 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영상도 찍고 있는데 미묘하게 하나하나 부품이 다 다르네요. 그걸 모르고 엉뚱한 곳에 설치하는 바람에 문은 반대 방향으로 열리게 된 거죠.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신뢰하면서 기분 좋게 즐겁게 지적하고 조정해 나갑니다. 다행히 이 가게 안에는 없는 게 없으니까요. 겸사겸사 이 도시바 전자레인지를 사볼까 생각했는데 좋은 걸로 골랐어요. 오픈형 고급 모델입니다. 요즘 느끼는 건데 일본 제품이 참 저렴하네요. 삼성이나 중국 제품은 가격이 점점 오르는 반면 일본 제품은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더 멋진 제품이었으면 싶지만 저는 항상 눈앞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걸 선택합니다. 무엇을 샀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매일매일 물건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는 거의 타이 와사도에서 구매하고 있고 인테리어 소품이나 장식품은 라자다에서 주로 삽니다. 가끔 인덱스 리빙에서도 쇼핑을 하죠. 그런데 요즘 라자다는 포장이 너무 정성스러워 개봉하는 게 힘듭니다. 무엇을 샀는지도 잊어버릴 정도니까요. 맞다 이거 샀었지 하거나 이거 쇼파잖아 하는 식입니다. 자기 전에 라자다에서 인터넷 쇼핑하는 게 꽤 즐겁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소파를 주문한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다음엔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큰 걸 시켰나? 하면서 개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주문한 거면 곤란하겠죠? 그래도 일단 포장을 뜯어봅니다. 강아지 인형이네요. 목 부분이 먼저 나왔어요. 작은 장식품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네요. 자, 침대 조립도 완료했습니다. 이불도 주문한 걸 깔아봤어요. 점점 방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죠? 분위기가 꽤 좋아졌습니다. 이 램프는 매장에서 보고 직감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완전 만족스럽네요. 라자다에서 주문한 TV 보드도 크고 TV도 큽니다. 65인치짜리네요. 그리고 자쿠지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기 강아지 인형도 보이시죠? 안에 베스밤을 넣고 따뜻한 물을 받아봤어요. 샹들리에도 잘 달아줬습니다. 전구 색상은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네요. 점점 더 만족스러워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같은 콘도지만 컨셉을 조금 다르게 잡아봤습니다. 대형 TV 보드, 샹들리에, 그리고 옷장까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자쿠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어요. 와, 저도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다고 느낍니다. 오늘은 인터넷 설치 기사분들이 방문해 작업하시고 계세요. 파타야에서는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다음날 바로 설치해줍니다. 게다가 공사도 낮에 진행됩니다. 방이 완성된 모습을 함께 보시죠. 전체적으로 흰색을 기조로 하고 있고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정리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강한 대비가 돋보일 겁니다. 대박이죠?
안쪽을 보면 자쿠지가 보입니다. 와우, 기분이 최고네요. 이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맞다, 전자도어락도 설정해야겠네요.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침대에서 TV를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좀 걸어서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겠습니다. 장식도 추가했습니다. 이 꽃들도 전부 라자다에서 구입했고요. 자쿠지도 너무 좋고 주방도 분위기가 괜찮네요. 아까 문도 다 고쳐놨고 화장실도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꽃으로 장식해서 더욱 멋스러워졌어요. 수건걸이나 화장지 홀더 같은 것도 모두 라자다에서 구매했습니다. 온수는 바로 나오는데 뜨거운 물이 금방 차오르기 때문에 추가로 물을 더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면 마치 노천탕 같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샤워파라서 욕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거 꽤 좋네요. 그리고 보세요, 강아지 인형 2마리. 이것도 라자다에서 샀어요. 맞다, 아로마도 함께 두면 더욱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집 안에 설치한 샹들리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사실 침대도 샹들리에도 자쿠지도 TV도 옷장도 모든 것이 예상보다 저렴하게 준비됐습니다. 리모델링이나 데코레이션을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고급 차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샹들리에는 8000바트, 냉장고는 10,000바트, 소파는 4000바트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침대는 15,000바트 정도였고요. TV 보드는 10,000바트, 테이블 세트는 2000바트 정도입니다. 소소한 인테리어 소품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장인들이 바닥을 새로 시공하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천장 공사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다시 작업했는데 총 비용은 약 10만 바트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그때 비용을 결제하며 진행해서 정확한 견적을 받지는 않았어요. 화장실 비용은 약 2,500바트 정도였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20만, 30만 바트 정도밖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타일과 거울까지 포함한 비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콘도를 얼마에 팔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으로서 전혀 판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만족스럽게 완성된 콘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빌려주고 싶지 않고 팔고 싶지도 않은 기분이 듭니다. 뭐라 해야 될까, 마치 내 자식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제 저에게 이 콘도는 반려동물 같고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두고 얼마에 팔래요? 라고 물어봐도 절대 팔지 않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완전히 프라이스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 그거예요. 갖고 싶어서 손에 넣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콘도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완전히 취미의 영역입니다. 물론 가격도 물가도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점점 상승하고 있죠. 오래된 부동산이든 신축이든 프리빌드 부동산이든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산 가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걸 빌려주거나 팔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언젠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8월에 가족이 파타야에 방문할 예정이라 그때 함께 사용하면서 기뻐해준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성된 콘도 7채가 있다면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기분을 새롭게 바꿔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아요. 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보다도 원하는 걸 손에 넣었을 때 기쁨,
그리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프리빌드라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설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분 중에 지금까지 신세를 졌던 분들한테 파타에 초대해서 콘도에서 편히 머물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꿈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죠. 저도 이 감동과 행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콘도라는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